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언더쭈와 함께 매수 길들이기. 자,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단원이지 바로 다항식의 계산. 1학기는 1학년 때도 해봤지만 다 계산 단원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계산, 다항식 계산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지수법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지수법칙은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듭제곱 기억나? 거듭제곱 할 수 있어? 라고 묻고 있는데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한 단계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할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내용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아까 쌤이 얘기했지? 거듭제곱 할 수 있냐? 1학년 때 가장 첫 시간에 배우는 게 바로 거듭제곱이야. 거듭제곱이라는 건 거듭해서 곱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딱 했더니 당연하지 라고 해서 자신감 있게 그래서 2의 5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2를 5번 곱해라 이런 뜻인 거니까 32잖아 라고 거만하게 식은죽 먹기 콧방귀를 끼면서 얘기했어.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그럼 2의 제곱이 뭘까? 라고 물어봤네. 그치? 분명히 2의 세제곱 알아. 2 곱하기 2 곱하기 2인지 2의 제곱이 2의 제곱, 2의 제곱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쭉 나열해 보니까 결국에 또 30이네? 라고 해서 이것까지도 걱정 없어 라고 했어.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네. A의 세제곱 곱하기 A 제곱을 나타내면 뭘까? 이랬을 때 이제 고민해. 사실 얘 숫자로 보게 되면 너희들이 되게 잘 안다? 그냥 계산하면 되지. 1을 3번 곱하고 1을 2번 곱하고 1을 총 5번 곱했네? 이게 기본 원리인데 똑같은 걸 문자로 물어보게 되면 괜히 어렵게 느껴져. 너희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 나도 다. 숫자로 딱 정해주면은 딱 대입해서 딱 시계값 딱 구해주면 되는데 문자면은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문자가 하나밖에 없어도 고민을 하겠다는 거지. 이런 고민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볼 겁니다. 아시겠죠?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쌤하고 오늘 계속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는 걸로 약속하면서 지금부터 개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개념 지수법칙 1탄 안 되겠습니다. 바로 지수의 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아까 전에 앞서서 인트로에서 나왔던 질문에 관한 예제 바로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볼게. 이거 어떻게 될지 좀 고민됐었단 말이야. 하지만 뭐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라고. A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A를 몇 번 곱하자? 3번 곱하자.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A 곱하기 A 곱하기 A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A 제곱이라는 건 뭐지? A를 몇 번 곱하자? 요 머리 지수만큼. 2번 곱하자 이런 뜻인 거잖아. 그래서 A 곱하기 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나? 그럼 A를 총 몇 번 곱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아이고 결국에는 5번을 그냥 쭉 곱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같은 문자를 거듭해서 곱하게 되면 1학년 때 배웠지?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A를 5번 곱한 거니까 A의 5제곱이라고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 바로 무엇이다? A의 5제곱이다.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런 거야. 밑이 같은 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뭐 하면 돼? 3 더하기 2에서 5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의 합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준 거지. 됐니? 오늘 쌤이 앞서서 대화하자라고 했는데 무슨 대화? 이걸 갖다가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은 A의 5제곱 이렇게 외우면 힘들잖아. 이걸 갖다 내가 또 다른 문자로서 정리하기 위해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어떤 의미가 된다는 얘기야? 밑이 같은 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뭐한다? 더한다 라고 해서 M 플러스 N으로 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공식처럼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 지금 1탄이잖아. 우리 오늘 몇 탄까지 갈 건데? 4탄까지 갈 건데 그걸 갖다 그냥 무식하게 막 달달달달달 외우려면 하기도 싫고 어려워.
그래서 계속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야.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라고 얘기할 거라는 뜻이지. 알겠니? 되겠니? 맞아? 지수법칙 1탄. 어때요? 간단하게 끝.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수법칙 2탄. 이번에는 지수의 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 자, 예제 괄호꼴로 이렇게 묶여있네. A의 제곱을 한 다음에 또 세제곱을 하지.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괄호 안부터 우리 계산할 거잖아. A의 제곱이라는 것은 A 곱하기 A를 두 번 곱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몇 제곱을 하자? 세제곱을 하자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다시 얘를 세제곱했다는 건 몽땅 몇 번 곱하겠다? 땅땅땅 3번 곱하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래서 A 곱하기 A 이거를 몇 번? 3번 하겠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되나? 맞지, 그치? 그래서 A 곱하기 A의 세제곱 하나, 둘, 3번 몽땅 곱해주면서 표현해줄 수가 있는데 얘는 결국에 어떤 의미야? A를 쭉 몇 번 곱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개를 쭉 곱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같은 문자를 또 거듭해서 곱했네.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건 얘기지. 어떻게 A를 6번 곱했으니까 A의 6제곱. 그럼 매번 이렇게 써서 하느냐? 아니지. 또 공식처럼 지수법칙 여기서 이렇게 바로 꺼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괄호로 묶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지수끼리 어떻게 해주면 곱하게 됐을 때 2, 3은 6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건 얘기야. 그래서 지수의 곱. 정리하게 되면 A의 M제곱의 N제곱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N이 안 나오고 싶어. 경우에 돌아가자. 자, N제곱을 한 다음에 N이요. 알겠지? A의 M제곱의 N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가로로 묶인 꼴이 있다면 지수끼리 뭐 하자? 곱하자라고 해서 M, N으로 쓸 수가 있을 거란 얘기야. 됐어? 그래서 이것도 A의 M제곱에 N제곱, A의 MN 이렇게 발음도 어렵다. 그리고 항상 뭐 A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새로운 숫자들이나 문자들이 나올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괄호로 있을 땐 지수끼리 곱한다 라고 이렇게 말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쉽다는 얘기야. 웬만하면 좀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그 원리를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너희들 공식 외우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 외우는 건 뭐 과학이나 사회 이런 거 외울 거 엄청 많은데 수학에서까지 외우면 머리 아프겠지. 그치? 최대한 그냥 보고서 알 수 있게끔 끝내주신 누가 지수법칙 4개를 다 쓰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지수의 곱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 자, 개념 익히기 문제 한번 볼게. 다음 시간에 간단히 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1번을 보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1의 몽땅 제곱이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얘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라고 했는데 사실 얘 계산하고 숫자 나와 있으니까 얘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어떻게 곱하면 돼. 1학년 때 했던 거 그거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게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이잖아. 지수끼리 뭐 한다? 더한다라고 했으니까 7제곱이라고 우선 지수의 합을 이용해서 간단히 정리가 된다는 뜻이야. 그런 다음에 한 방에 고쳐주면 좋겠지. 마이너스 7번 곱하면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7번 곱하면 또 7이라고 해라. 아니지. 몇이야?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답을 쓰실 수가 있겠고요. 2번 보도록 할까? 지금 보니까 밑이 다 똑같아.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뭐 하자? 더하자 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써진 건 1인 거잖아.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줘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3의 얼마? 6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계산하려고 했지만 그냥 3의 6제곱을 남겨두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할까? 우선은 A의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A의 5제곱이 미치 같으니까 두 개가 계산이 될 거란 얘기야.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더하자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5에서 8제곱. 곱하긴 또 생략 가능하지. B의 몇 제곱?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4번 마찬가지.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더하니까 X의 2 더하기 4에서 6제곱.
그다음 곱하기 생략하면서 y에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더하니까 3 더하기 5, 8 이렇게 됐어? 귀에 닦지 않겠지? 그렇게 될 때까지 해주시면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5번을 보도록 할게. 가로로 돼 있네? 그러면 지수끼리 뭐 한다? 곱한다. 그래서 x의 3이 6제곱이라고 줄 수가 있고 6번을 보게 되면 우선은 앞에 게 5의 세제곱이야. 그 다음 곱하기 가로로 돼 있어. 그러면 가로로 돼 있는 꼴은 지수끼리 뭐 한다? 곱한다 라고 했으니까 2, 4, 8제곱. 그러면 다시 한번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이니까 지수끼리 뭐해서? 더해서 5의 11제곱이다 라고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될까? 맞지 그치? 이렇게 해서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 라는 법칙에 의해서 쓸 수가 있을 거란 얘기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결국에 여기에서는 오늘 배운 지수의 합과 곱이 모두 들어가 있다. 6번 가능하면 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 알겠어? 맞지? 자, 하나 더 볼게. 2-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넣자 라고 했는데 1번 오른쪽은 더 이상 바뀔 게 없잖아. 그럼 왼쪽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뭐 한다라고 했어? 더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건 1제곱인 거니까 x의 네모 더하기 1제곱이 x의 6제곱이다 라고 해서 네모 더하기 1이 6이 된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네모는 얼마? 5가 된다.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 라는 거에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번 가로로 돼 있는 꼴은 지수끼리 뭐 한다라고 했어? 곱한다라고 했어. 그럼 네모 곱하기 3에서 1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네모는 얼마가 된다? 5가 한다라고 줄 수가 있을 거란 얘기네. 됐나? 자, 3번 두 가지 합쳐진 거야. 뒤에 거 정리 가능. 항상 수업 문제를 풀 때 기본이 바꿀 수 있는 거 바꿔주면서 간단히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얘 x의 몇 제곱? 가로니까 지수끼리 곱하면 12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x의 네모 제곱에다가 맞지 그치? 잠깐만 쌤이 사라지더라도 절대 놀라지 마. 쌤이 펜을 날려버려서 지금 얼른 뛰어갔다 올게. 자, 아이고 힘들다. 놀라지 않았지? 자, 보자. x의 뭐가 될 건 얘기야? 네모 제곱 곱하기 x의 12제곱이라고 했어. 그럼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더하니까 네모 더하기 12에서 18이 나왔는 얘기잖아. 네모는 얼마 간다라고 줄 수가 있어요? 6이 된다라고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서 지수법칙 4탄까지 할 건데 그 중에 2개 합과 곱 해결 가능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개념 세 번째 지수법칙 3탄 바로 지수의 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이제 합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야. 먼저 첫 번째 예,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다 라고 해준다면 a의 세제곱이라는 건 a 곱하기 a가 되겠고 나누기 a의 제곱이니까 a 곱하기 a라고 쓸 수가 있다. 그럼 하나하나 날리고 하나하나 날려주게 되면 결국에 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뜻이네. 맞지? 자,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a의 제곱이면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라고 해서 3 더하기 2를 해주니까 a의 얼마? 5제곱으로 우리가 구했단 말이지. 곱하기와 나누기 뭔가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항상 가잖아. 얘는 차를 쓰는 거야. 미치 같은 것들의 나누기는 지수끼리 뭐한다? 뺀다 라고 해서 a의 얼마? 1제곱이 나오는 거 맞다?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거란 얘기네. 이해됐니? 3 빼기 2에서 나온 거지. 자, 그러면 얘 한번 볼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의 세제곱 a 곱하기 a 나누기 a 곱하기 a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약분되고 약분돼서 얼마? 이거 많이 실수한다. 0이라고 하더라고. 아니지. 다 약분했으니까 얼마? 1이 나왔는 뜻이야. 사실 당연한 건데 이게 또 처음이니까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야. a 세제곱 같은 거란 말이지. 4 나누기 4야? 뭐라고 물어봐. 4 나누기 4야. 4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1인 거 다 한단 말이야.
2 나누기 2가 뭐야? 1인 거 다 알아. 그런데 a세제곱 나누기 a세제곱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때? 같은 수 나누기니까 1이 될 거라는 뜻이야. 아, 그러면 또 이거 따로 외워야 되는 거야? 아니. 이것도 이 지수법칙 차에 의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의 미치 같은 것들의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니까 3 빼기 3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a의 몇 제곱? 0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건데 어떤 수, 모든 수의 0제곱. 지수가 0인 건 항상 1이야. 오케이? 그래서 1이라고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빼기를 이용해서 A의 0제곱,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같은 수 나누기니까 1이다 라고 해서 풀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A 곱하기 A, A제곱 나누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지워지고 지워져서 결국에 얼마? A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 이건 뭐가 나누기는 3개씩이나 있냐? 불만스러울 수 있지? 하지만 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려 고2 때 배우는 거예요. 똑같이.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만 배우는 거야. 근데 고2 되면은 요거 짠 A 0제곱 1 이렇게 확장시켜갖고 하나 더 배우는 거지. 근데 지금 뭐 미리 알아도 전혀 상관없어. 더 오히려 고등학교 거 알게 되면 훨씬 더 규칙 있게 한 번에 알 수 있는데 괜히 3개나 외워야 되는 거 같고 되게 어렵잖아. 그치? 물론 몰라도 되지만 알아서 이걸 써도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항상 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죠. 그 중에서 원하는 것만 골라 쓰면 돼. 편한 거 자기가 편한 거. 자, 얘도 그럼 마찬가지야. 아, 미치 같은 걸 나누기니까 과감하게 빼. 2 빼기 3 우리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1학년이면 못하겠지만 2학년이니까 할 수 있단 말이야. 2 빼기 3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지수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또 어색해. 싫어. 이렇게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해준다면 마이너스를 띄워준 대신 분의 1 써주면 분수 고쳐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치 같을 때 나눗셈은 지수끼리 뭐한다? 자, 뺀다 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빼고 나서 정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차이인 거고 곱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된다는 뜻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우리가 A의 M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A의 N제곱을 할 거다. 아이고, N제곱을 할 거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3가지로 나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A의 M 빼기 N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거. M이 만약에 N보다 크다라고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빼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이 될 수 있는 것은 M하고 N이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이 나올 거야. 맞지? A의 0제곱이 됨으로써. 그 다음에 A의 N 빼기 M분의 1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경우는 뒤에 게 더 만약에 크게 되면 큰 놈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그다음 분의 1을 써주면 돼요. 여기서 3에서 2를 빼주면 A의 1제곱 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 문자로 보니까 또 되게 어렵지? 하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풀 수 있습니다. 문자도 또 A 하나만 있을 땐 그나마 간단했는데 A의 M제곱에 N제곱 문자가 3개가 들어가니까 더 복잡해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말로 기억하자. 미치 같은 것들 나눗셈은 지수끼리 뭐한다? 뺀다. 이것만 알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럼 개념 익히기 문제 볼게. 다음 시에 간단히 하자라고 했는데 미치 같은 것들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뭐하자? 빼자라고 했으니까 5 빼기 2에서 세제곱. 얘는 미치 같은 것들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자라고 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A의 세제곱분의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하지만 중학생이니까 이거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고2 방식으로 쓰면은 선생님들이 싫어해. 알겠지? 잘난 척하는 거야? 이 건방진 녀석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중학교 방식에 맞추어서 써 주셔야 되겠고요. 되게 좀 그게 이상해. 같은 건데 틀리게 하면 좀 억울하지만 뭐 학교 시험에서는 약분 안 해도 틀리게 하잖아. 2분의 1이나 0.5나 똑같은 건데. 그렇지? 아니면은 4분의 2나 다 똑같은 건데. 왜 틀리게 하지? 만약에 2분의 1이 정답인데 어떤 애는 4분의 2로 쓰고 어떤 애는 10분의 5로 쓰고 답이 너무 많아지면 채점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약분하는 것을 그냥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지만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 맞게 발달 과정에 맞게 답을 써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하기 쉬우면 이렇게 영상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 거지. 맞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배운 이제 중학교 방식으로
아, 뒤에 게 더 크네. 5에서 2를 빼서 a의 세제곱 분의 1 쓰자 라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란 얘기고. 됐나?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미치 같은 것들 나눌 셈이네. 지수끼리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7 빼기 3, 4. 4 빼기 1 얼마?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4번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되겠지. 얘는 a의 얼마? 미치 같은 것들 나눌 셈은 지수끼리 빼자라고 해서 4제곱 8 빼기 4. 거기에 나누기 뭐를 하자? a의 16을 하자 이런 뜻인 거지. 그러면 a의 얼마? 미치 같은 것들을 나눌 셈이니까 지수끼리 뺀 마이너스 10인데 얘는 a의 12제곱분의 1로 쓸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지요. 됐어? 아니면 16 빼기 4, 10이네. 대신 a의 12분의 1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뜻. 5번 곱하기 나누기 섞였어. 할 수 있지.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뭐 하자라고 했어? 더하자라고 했으니까 5 더하기 2에서 7. 그럼 나누기 x의 얼마? 5제곱 해주게 되면 x의 어때? 미치 같은 것들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서 2제곱 된다라고 줄 수가 있을 거란 얘기야. 이해됐나? 맞지 그치? 자, 얘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미치 같은 것들의 나눗셈입니다. 어떻게 써줄 수 있을까요? 지금 보게 되면 얘는 뒤에 게 크기 때문에 a의 4 빼기 3, 1제곱분의 1이라고 해줄 수 있어. 거기에 곱하기 a란 뜻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 되겠나? 맞죠? 그래서 중간 과정은 정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쁘게 적어주시면 되는 것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볼게. 4-1번. 네모안에 알맞은 수 써넣자 라고 얘기를 했거든. 미치 같은 걸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서 4가 나왔다라는 건 네모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7이 들어가야지 7 빼기 3에서 4가 된다는 뜻. 2번은 x의 제곱에서 x의 네모를 이게 나왔대. 그치? 그럼 뭐 돼? x의 1제곱 분수 나왔다는 건 뒤에 게 더 크다란 얘기야. 네모 빼기 1을 한 게 1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3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인 거고. 그 다음에 3번. 미치 같은 것들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7 빼기 네모 빼기 1을 한 게 x의 누구와 같다? 제곱과 같다. 이런 뜻인 거나 마찬가지네. 그럼 네모에 누가 들어가야 되나 생각해 보게 되면 4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7 빼기 4, 3, 3 빼기 1, 2,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지수의 합과 차 그리고 괄호로 있을 때 지수의 곱까지 해결 가능하겠네. 마지막 개념 4 지수법칙 지수의 분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AB의 몽땅 세제곱이다 라고 해준다면 요거의 의미는 또다시 AB라는 곱을 몽땅 몇 번 곱한 거야? 3번 곱한 거다 라고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AB 곱하기 AB 곱하기 AB다 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우리가 곱하기 생략하면서 같은 문자는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줄 수 있으면서 알파벳 순서대로 쓰니까 A를 3번 곱한 거, 그렇지? A 곱하기 A 곱하기 A와 그 다음에 B 곱하기 B 곱하기 B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흡사, 분배 법칙을 해주듯이 이게 A의 1제곱이고 B의 1제곱인데 1 곱하기 3, 괄호를 있을 땐 지수끼리 뭐 하자라고 했어? 곱하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1 곱하기 3에서 A의 세제곱, 그다음 B의 1 곱하기 3에서 또 B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지수를 각각 나눠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지. B분의 A를 몽땅 다 몇 번 곱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3번 곱하자 이런 뜻인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게 되면 분모 B의 세제곱 분의 A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 이 지수를 갖다가 나눠주듯이 근데 괄호로 돼 있으니까 지수끼리 뭐 하자? 곱하자. 1 곱하기 3, 3, 1 곱하기 3, 3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되시겠어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지수의 곱 있잖아. 그 지수의 곱을 들어서 지수의 분배까지 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뜻이지. 맞지? 그럼 정리해 줄 수 있겠지. A, B의 몇 제곱이다? M제곱이다 라고 해준다면 A에도 M제곱, B에도 M제곱을 나눠주자 이런 뜻인 거고
B분의 A의 또 역시 M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B에도 M제곱, A에도 M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바로 지수의 분배 되시겠습니다. 또 연습해보면 되겠지? 5-1번 문제 개념 익히기 보시게 되면요. 얘는 A의 1제곱인데 분배야. 곱해주고 곱해줘. 괄호니까. A의 1 곱하기 3 세제곱, B의 2, 3은 6제곱. 됐나? 2번 X의 몇 제곱? 1, 3은 3 분의 Y의 얼마? 2, 3은 6. 괄호된 거는 곱하자라고 했으니까. 3번 6이 숫자에도 뭐 해줘야 돼? 제곱을 해줘야 돼. 3의 제곱 얼마? 9. A의 얼마? 5, 2, 10제곱. B의 1 곱하기 2, 2제곱. 라고 쓸 수가 있겠고 Y의 2, 4, 8제곱 분의 2의 4제곱 2를 4번 곱한다는 얘기니까 16. X의 6, 4, 24. 가로 됐으니까 곱하기 해서 나타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6-1번 다음 시 간단히 하자라고 했는데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8분의 X의 세제곱 될까? 이렇게 매끄럽게 되는 뜻이야. 자, 2번 마이너스 2번 곱하게 되면 플러스지. 플러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3도 2번 곱하게 되면 9. X의 얼마? 1 곱하기 2니까 제곱.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고요. 3번 마이너스 2번 곱하게 되면 플러스. 맞아? 그 다음에 3의 제곱 9분의 X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을 거란 얘기네. 됐지? 4번 보도록 하자. 마이너스의 세제곱 홀수만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의 세제곱 27. X의 2, 3은 6. Y의 1, 3은 3. 이렇게 해서 지수의 곱과 분배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나타내 줄 수 있으면 오늘 할 지수 법칙 4가지 모두 잡았다. 될까? 자, 그러면 교과서 개념 체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지수 법칙에 관한 문제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다.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 라고 했으니까 탈락. 괄호로 된 꿀은 지수끼리 곱한다 라고 했으니까 4, 2, 8이 돼야 되겠지? 탈락. 미치 같은 것들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자라고 했으니까 x의 얼마? 5 빼기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탈락. 4번 3의 세제곱. 숫자도 세제곱. 27이 돼야 되겠지? x의 세제곱, y의 2, 3은 6제곱. 어쨌든 개수를 잘못 체크해줬고 마이너스 4번 곱하면 플러스 y의 4제곱, 2의 4제곱 16, x의 2, 4, 8제곱 어때요? 맞다라고 줄 수가 있겠지? 옳은 것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으면 돼요. 2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자라고 했네. x를 3번 더한 게 아니라 3번 곱한 게 x의 세제곱이니까 틀렸지. 3번 더하는 건 3x라고 쓸 수가 있겠죠? 2번 2의 세제곱 얼마? 8이야. 2, 3은 6 아니야. 2를 3번 곱한 거 8. x의 2, 3은 6, y의 3, 3은 9. 어쨌든 개수가 틀렸고 그 다음에 미치 같은 것들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뺀다라고 했으니까 9 빼기 6 얼마? 3. 3 빼기 3, 0. 그래서 맞네? 이게 아니지. x의 0제곱이란 얘기니까 얘는 1이 된다라고 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수의 0제곱은 1. 됐어? 다 틀렸네? 4번 a의 제곱 곱하기 괄호로 돼 있네. b의 가로끼리는 지수끼리 곱한다라고 했으니까 12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야.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더하니까 2 더하기 3에서 a의 5제곱, b의 12제곱 어때요? 맞다라고 줄 수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4번 곱하게 되면 플러스 y의 3, 4, 12 맞고 2의 4제곱 16 맞고 x의 1, 4는 4 맞고 해서 옳은 것은 4번과 5번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네모에 들어갈 수 중 가장 큰 것은 해서 천천히 유추해보자.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더해서 8이 나오는 거니까 5 더하기 3 해야지 8이 되겠고 2번 x의 1제곱분의 1이 나온다는 건 뒤에 게 더 크다는 얘기야. 근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서 1이 나왔는 뜻이니까 4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
가로로 된 꼴은 얘 곱하기라고 했잖아. 4 곱하기 네모에서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한 것이 14가 나와야 한다라고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모에 3이 들어가야지 3, 4, 12에다가 12 더하기 2에서 1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얘는 마이너스를 4번 곱하니까 플러스가 나왔어. 그 다음에 B에 3, 4, 12가 된 거고, A에 네모 곱하기 4 분배 법칙해서 8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2가 들어간다라고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니까 곱하기지. 4 곱하기 네모에서 미치 같은 것들의 나눗셈이니까 빼기를 한 값이 5가 나왔는 얘기야. 그러면 얼마 간다라고 줄 수가 있어요? 2가 들어가야지 4, 2, 8 빼기 3에서 5가 된다라고 줄 수가 있겠네. 그래서 한번 넣어보고 맞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가장 큰 것은 몇 번? 1번에 5가 들어간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4번 들어갈 수 중 이번엔 가장 작은 거 골라보자네. 2 곱하기 네모를 한 다음에 미치 같은 것들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자. 그래서 2가 나온다라고 해준다면 네모에는 3이 들어가서 2, 3은 6, 6 빼기 4에서 2가 된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x에 1 곱하기 3은 3, y에 네모 곱하기 3에서 6이 된다는 건 2가 된다 이런 뜻인 거지. 자, 이 앞에 거는 x의 2, 3은 6제곱 곱하기 x의 얼마? 4, 3, 12제곱.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더하니까 6 더하기 12, 어이구 무려 18 되겠고, 4번 x의 2는 4제곱, y의 네모 곱하기 2에서 8이 되는 거니까 4가 들어가야 되겠다. 맞지? 자, 그 다음에 5번은 어떻게 쓸 수 있어? a의 2, 3은 6제곱이잖아. 미치 같은 것들의 곱은 지수끼리 더해서 요 9가 나와야 돼야 6이야. 이게 얼마?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b의 4제곱은 그대로 오셨고요. 따라서 가장 작은 것은 2가 들어간 몇 번? 2번이다라고 줄 수가 있겠네. 되겠지? 알겠나? 자, 5번 가도록 할게요. 다음 식이 성립할 때 a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어. 81이라는 거 바꿀 수 있는 거잖아. 3의 몇 제곱으로? 4제곱으로. 항상 바꿀 수 있는 걸 바꿔가면서 문제 푼다. 그러면 미치 같은 것들을 나눗셈은 지수끼리 뺀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값이 3의 4제곱이란 뜻이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 3이 낸다라고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제 마찬가지 8을 갖다 바꿔줄 수 있어. 2의 x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은요. 미치 같은 것들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뭐 할 거야? 뺀다라고 했으니까 x-2로 쓸 수 있는데 그게 8이 된대.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으로 쓸 수가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럼 지수인 x-2가 3이랑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x의 값은 5가 나왔는 얘기고, 그럼 보기에 3번이 답이 되겠고, 7번 문제 정리합시다. 3의 b제곱 3도 b번 곱하고 x의 지수끼리 뭐하자? 괄호니까 곱하자 라고 한 것이 81x의 8제곱과 같다라고 줄 수 있습니다. 그럼 3의 b제곱이 81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은 81이라는 것이 3의 4제곱이니까 따라서 b의 값은 얼마? 4가 한다라고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x의 a b제곱은 b가 4라고 구해놨으니까 x의 4a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것이 x의 8제곱과 같아야 한다라고 했어. 따라서 a는 얼마? 2가 나와야 한다 이런 뜻. 그러면 2a-의 b의 값 a 대신 2 넣어주게 되면 4 빼기 4니까 답은 누구? 0이 된다라고 주실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8번 문제 또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2의 b제곱을 해서 c를 쓸 거란 얘기고, 1 곱하기 b를 해서 3이 나왔다는 건 b가 우선 얼마? 3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부터 꼭 a부터 구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를 3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를 3번 곱하니까 8이 돼서 c의 값은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x의 괄호니까 a 곱하기 3이 12가 되려면 a는 얼마? 4가 나와야 한다라고 줄 수가 있겠고, 세 수를 다 더해주게 되면 답은 얼마? 마이너스 1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나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2단원 오늘 첫 시간 지수법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지수법칙 4가지와 그 다음에 문제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항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필수 계산이 되니까요. 오늘 했던 내용 잘 복습하셔서 다음에도 더 잘할 수 있게끔 준비해 오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얘들아.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